그냥 순환매의 일종, 그다음에 현재로서는 테마의 일종으로 받아들이는 게 맞다. 중국에서부터 이제 AI PC라든지 이런 것들이 교체 수요가 굉장히 빨리 올라올 수 있다. 여가 실적이 좋아진다. 삼성은 첫 번째. 네, 안녕하세요. 오늘 모신 분은 IM증권 서울금융센터의 이영훈 이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우리 시장에서 또 가장 핫하게 좀 거론이 됐었던 테마, 이제 하나의 섹터가 될 수 있을지 좀 고민이 되는 테마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CXL 얘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장에서 상승한 이유가 구체적으로 있었나요? 기사화가 됐죠. 이제 HBM 다음 버전의 차세대 기술 CXL 네. 뭐 이러면서 이제 기사화가 돼서 그 기사 영향을 좀 받았고, 근데 사실 그게 1년 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고요. 근데 이제 기사화가 되니까 관련해가지고 주가가 이제 급등할 수 있었던 건 그만큼 지금 반도체 쪽 이런 쪽으로 이제 온기가 좀 퍼져 있다 보니까 그 다음을 찾고 있었다는 얘기도 될 수 있죠.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움직였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우선 이제 말씀드리기 전에 이제 전제는 저는 네. 실체에 대해서 어느 정도 검증이 되기 전에는 투자를 안 하기 때문에 작년에도 이제 CXL은 사실 차세대 기술 이런 개념보다는 보완적인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기술이고, 네. 그 다음에 이 시장 사이즈 자체가 작년 같은 경우는 200억이 채 안 되는 정도 아주 작았던.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인텔이 CPU 차세대 CPU 내놓지도 않았었고 작년 말인가 이제 내놨죠. 그래서 이제 시장이 거의 없는 건데 이건 좀 다른 목적이 있는 것 같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었어요. 작년에 여기 815에서도. 근데 이제 올해 이제 또 나왔던 거는 이제 인텔에서 CPU 출시도 했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 기사를 보니까 하이닉스에서 이제 양산 뭐 이제 시작할 것 같다 이제 얘기를 하고 하면서 중국을 앞지를 수 있는 차세대 기술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제 여기서 좀 딜레마가 있습니다. 이제 주식 매매할 때는 실체만 가지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또 그쵸. 테마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어떤 이슈를 가지고 좀 적극적으로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전혀 들으실 필요가 없는 내용이고요. 네. 저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기술적인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좀 구체화되고 그다음에 그 사이즈에 대한 감이 좀 있을 때 이제 투자를 시작을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이제 오늘도 그 기사가 나오고 주가 급등하는 거 보고 뭐 네오셈 그리고 또 코리아 TLB 서키트, 뭐 네, 이런 TLB. 것들 뭐 상한가 들어가는 것도 생기고 하길래 이제 또 다시 한번 제 아는 지인들 네. 그 업계 사람들하고 이제 뭐 바뀐 거 있냐, 결론적으로는 바뀐 거 없다. 이거는 그 보조적인 기술인 거고, 그다음에 시장 자체가 이제 어떤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내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지금 결국 HBM의 성장에 있어가지고 일종의 보조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 IDC들끼리 서로 이제 협업을 해가지고 만들어낸 일종의 이제 보조적인 기술이다라는 정도로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주가하고 무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시장 자체 움직인 거는 오히려 이제 저는 역발상으로 지금 최근에 보시면은 이제 하이닉스도 올라오고 특히 삼성전자 주가 흐름이 달라졌잖아요. 이제 이러면서 반도체 쪽 섹터의 온기가 좀 부으니까 거기 내에서 또 다른 이제 먹거리를 찾아보려는, 요즘 이제 엣지 AI 얘기 한참 나오니까 또 온 디바이스 AI 관련해 가지고 또 얘기 나오는 것처럼 그런 맥락의 일환으로서 순환매가 돈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그러면은 아직까지 뭐 작년이랑 크게 달라진 건 없고 조금 그냥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적인 측면에서 연결이 됐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CXL에 대한 기대감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 또 분들도 있는데 말씀하신 내용 중에 IDC 활용 측면에서도 좀 대안이 될 수는 없나? 뭐 이런 이야기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거는 네. 일종의 표준 기술로 이제 인텔하고 삼성전자, 퀄컴 이런 데가 이제 같이 협업이 돼가지고 그 하나의 모임이 있어요. 네. 거기서 주도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다음을 만들 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기술을 하나의 표준화를 이제 시키자라는 취지로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이거 HBM 쪽도 어느 정도 성장의 어떤 그림이 좀 이전보다는 좀 완만해지고 이렇게 될 경우에는 이제 그걸 더 활용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쪽으로 포커싱이 될 거 아니에요. 네. 자연스럽게 그러면서 이제 조금 늘어나기는 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거는 그때쯤 가면은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건 별 의미 없는 얘기가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그냥 저는 지금은 그냥 순환매의 일종, 그다음에 현재로서는 테마의 일종으로 받아들이는 게 맞다. 여기서 지금 관련돼 가지고
관련된 그 섹터 내에서 종목들이 뭐가 있어 이렇게 또 해보니까 나왔던 게 그 오픈 AI? 네. 오픈 AI인가요?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오픈 엣지, 죄송해요.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그리고 이제 파두, 뭐 이런 컨트롤로 관련되는 거, 이런 것들도 될 수가 있고, 갖다 붙이면은 꽤 많이 또 적용이 돼요. 근데 이제 그 실제 확장성의 측면에서 봤을 때는 아직은 좀 초기 단계 아니냐. 그리고 그 시장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커지는 시장 같아 보이진 않는다. 뭐 우리가 이제 HBM 시장을 워낙에 이제 확장되는 걸 봤기 때문에 자꾸 또 기사 내용 뉘앙스가 또 그렇게 나왔다 그렇죠. 보니까 굉장히 세게 봤는데 실제는 그렇지 않다. 다만 이제 테마주 또는 순환매를 이용해서 매매하시는 분들은 제 얘기는 듣지 마시고 시장에서 잘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 그러면은 이게 아마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잘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조금 설명을 해주신다면 이게 헤드라인으로는 되게 자극적으로 넥스트 HBM 이러면서 자꾸 CXL이 보도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넥스트 HBM이라고 할 수 없는 이유, 그러니까 HBM과 CXL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네. 뭐 기술적으로 해가지고 제가 엔지니어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제가 아는 정도 선에서만 말씀을 드리면 일단 HBM 같은 경우는 이제 메모리 용량을 키워가지고 전송 속도를 갖다 굉장히 빠르게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어떤 그 효율화를 좀 추구한다고 하면은 이제 CXL 같은 경우는 그거보다는 이제 각각의 칩이 가지고 있는 그 자체 인터페이스를 갖다가 이제 서로 이제 소통이 안 되니까 이제 멀어져 있었던 걸 갖다 가운데 이제 하나의 그 언어를 통합하듯이 효과를 해가지고 빈 거를 갖다 끄집어내가지고 메모리를 활용하게끔 해주는 거. 그런 정도 역할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제 그 역할은 일종의 조금 바꿔서 얘기하면 통신에 가까운 역할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이건 제 얘기, 저는 사실 그쪽에 대해서 잘 아는 건 없어요. 근데 이제 제가 그래서 그쪽 엔지니어 관련된 분들하고 이제 좀 여쭤보고 아는 분들한테 해보면 실제 그게 그렇게 난이도가 높은 기술 아니고 그 다음에 또 진입장벽이 또 굉장히 큰 것도 아니고 다만 이제 나중에 이 활용을 해가지고 효용성을 높이는 데는 일정 부분 역할은 할 거다. 근데 지금 당장에 이게 마켓이 어느 정도 커질지에 대해서는 조금 이른 거 아니냐라는 쪽으로 이제 여전히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말씀하신 대로 메모리의 효용성을 높여줄 수 있을 만한 역할을 할 걸로 기대를 하고 있잖아요, CXL이. 근데 최근에 뭐 빅테크 기업들한테서 이야기 나온 것들을 들으면은 메모리 용량이 뭐 부족하고 용량에 대한 어떤 부족함을 계속 느끼고 있다, 뭐 이런 거를 늘려야 된다라는 언급들은 계속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수요는 좀 있지 않을까에 대한 기대감도 가져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 수요가 있으니까 이제 이 기사에 의하면 하이닉스가 이제 양산 시작한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삼성도 이제 양산 준비하고 있는 단계라고 하는데 사실 작년에 이 얘기 나왔을 때는 삼성이 더 앞서 있는 것처럼 계속 언급이 됐었어요. 기사에는. 근데 바뀌었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그때 좀 딴 데 목적이 있는 것 같다가 자꾸 CXL을 띄우는 게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어쨌든 수요가 있으면 양산은 하겠지만 시장의 어떤 마켓 사이즈 자체가 성격 자체가 이게 말씀드렸지만 이게 주기술도 아니고 보조적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얼마만큼 확장이 될지 여부는 좀 이제 지나봐야지 알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게 가능한 거는 이제 소위 말해서 삼성이나 하이닉스나 이런 또 인텔이나 이런 큰 회사들 그런 회사에서 이게 이제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좀 사용하는 데 가능하지 작은 회사들이 거기에다가 이제 참여를 해가지고 뭐 부품을 공급을 하든 뭘 하든 해가지고 이제 커나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생각처럼 그렇게 아주 크지 않을 수는 있다. 이제 그런 쪽으로 이제 보는 것 같더라고요. 이거 지금 제 의견이라고 얘기하기도 좀 민망한 게 저도 잘 모르기 때문에 관련자들 통해 가지고 들은 걸 가지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현실적인 뭐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어떤 좀 의견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뭐 넥스트 HBM이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조금 많이 이른 그런 상황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면은 HBM에 대한 전망은 지금 현재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자, HBM 같은 경우는 일단 이번에 그 트럼프 대통령 미국에서 발표된 게 5천억 달러 투자 스타게이트 나왔죠. 그거 나오고 나니까 프랑스 대통령이 또 발끈해가지고 자기네들도 뭐 1,080억 유로? 유로존에서 투자하는 거. 그 중에 프랑스 자체가 한 300억 달러 이상, 300조죠. 300조 이상 투자한다.
이런 얘기들 자꾸 하잖아요. 네. 그럼 그 투자 뭘로 하겠냐는 거죠. 칩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어쨌든. 그렇죠. 그럼 칩이 필요하면 HBM 당연히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HBM 수요는 계속 될 것 같아요. 다만 이제 그 딥시크가 가져다 준 충격이 뭐냐면은 엔비디아 전략이 자기네들이 독점을 하다 보니까 요거 조금 더 성능 높여가지고 요거 만들어 놓고 이게 더 좋아 이거 사. 줄 세워놓고 그래 놓고 또 열심히 개발해서 요거보다 조금 더 좋은 거 만들어 놓고 이렇게 가격을 계속 올렸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그동안에는 사람들이 확신도 없었고 그다음에 그 시장에서 성과물이 안 나오니까 옆에 회사가 예를 들어서 메타가 최신 제품을 최고 사양을 쓰는데 MS에서 나는 그보다 못한 거 써도 돼 하지는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너도 나도 가서 줄 섰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의 지금 상황을 보면은 빅시크 같은 게 지금 중국에서 몇 개가 나온다고 하잖아요. 네. 그리고 사실 그걸 사전에 미국에서 알았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스타게이트 얘기도 부랴부랴 나온 거고 그런 맥락에서 보면은 우리나라도 지금 사실 어젠가 그제 기사가 나왔는데 넥사원 LG 거에서 만든 AI가 딥시크보다 낫다며요 또 그거. 근데 왜 니네는 IR 안 해요? 안 알리냐? 뭐 이런 식으로 또. 근데 기사를 쓴 분을 보니까 한국계 같아요. 근데 이제 외신에서 나왔는데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시장 자체가 이제 HBM 하면 최첨단만 가는 건 아니 AI 가속기가 최첨단만 가는 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붙는 HBM도 물론 이제 엔비디아가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최고 사양이 많이 팔리겠지만 네. 이전처럼 그쪽으로만 몰리진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너도 나도 이제 소위 말해서 AI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데 있어서 정말 돈 많고 그다음에 뭐 엔간한 큰 기업이 아니면 넘보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던 영역을 그렇지 않고 엔간한 회사들도 다 이제 우리도 할 수 있어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의외로 이게 상용화 그러면서 이제 수익화되는 게 빨라질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이제 투자 쪽은 앞으로 계속되겠지만 이게 이제 시선이 이쪽 중심으로 갔었던 게 이제 이쪽으로 이제 좀 방향 전환이 일어나면서 전체가 커지고 그러면서 어쩌면 여기에서 AI 버블이라는 게 한번 터질 수도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HBM 자체 시장은 앞으로도 계속 커질 거다. 첫 번째. 이제 그거는 확실하다. 근데 그게 주가가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엔비디아가 올랐던 게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갈 거냐. 이건 아닐 거다. 이제 그 차이는 있죠. 그럼 HBM도 마찬가지로 작년에 하이닉스가 뭐 8만 원, 7만 원, 뭐 여기서 26만 원 갈 때처럼 쫙 뻗어 올렸다가 빠졌다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근데 올라는 갈겠지만 그 속도는 완만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엔비디아가 그동안에 독점하던 이 시장이 조금 뭐 깨지고 다른 그런 기업들도 동참을 하기 시작을 하면은 그동안에 엔비디아 쪽으로 들어가지 못해서 고전을 했었던 삼성전자한테도 기회가 좀 올 수 있다. 이렇게 기대해봐도 될까요? 저는 그거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삼성전자에 대해서 제가 8.15 나와서도 좀 비판적인 얘기들을 계속 해왔었는데 지지난주 초까지는 그랬는데 중반부터 제가 완전히 바뀌었었어요. 근데 네. 바뀌었던 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거 투자할 때 물론 애널리스트하고도 소통하고 뭐 아는 지인들하고도 하지만은 업계 사람들 그다음에 이제 또 사람들 통해 가지고 중국 현지 반응들 이런 것들 좀 체크를 했는데 중국 현지에서 일단 레거시가 생각 이상으로 빨리 돌아선다라는 걸 체크를 했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 했더니 이구안신 얘기를 했고 그 어떻게 될 것 같아 했더니 그거보다 한 3배 이상 강력한 부양책이 3월 5일 전에 한 번 더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그게 중국 현지에서 나오는 얘기고요. 그리고 지금 이구안신을 통해 가지고 6,000위안 이 미만의 그 스마트폰에 대해서 보조금을 줬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고가 폰도 줄 것 같다. 그리고 소위 말해서 우리가 지금 여기도 PC 있잖아요. 이게 대개 보면은 언제 샀냐 그러면은 코로나 전후에서 산 PC들이 대반이잖아요. 근데 문제는 올 10월 지나가면은 윈도우 10이 더 이상 업데이트가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이거 업데이트 시켜보려고 눌러보잖아요. 그럼 이 PC는 업데이트가 안 된다고 나오는 데가 태반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교체 수요가 자연히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 얘기를 이제 왜 말씀을 드리냐면은, 지금 JP모건에서 리포트가 또 나왔는데, 내년도에 AI PC하고 AI 스마트폰이 전체 판매되는 스마트폰 PC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5에서 40%까지 보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교체 수요가 급하게 늘어난다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어차피 교체하는데 가격 차이가 얼마가 날지 모르겠지만 금액 차이가 아주 뭐 몇 배 이렇게 나지 않는 이상에는 한 번 교체하면은 이게 뭐 1년 쓰고 주기적으로 바꾸는 건 아니잖아요. 이거 저기 네. 특히 노트북이나 이런 거는. 그럼 이제 교체 수요가 생각보다 빨리 일어날 수 있다. 특히 중국 같은 경우는 이구한신 정책뿐만 아니라 지금 미국하고 관세 전쟁을 놓고 얘기를 하게 된다고 그러면 결국은 중국은 내수를 활성화시키는 게 더 우선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전인대를 통해 가지고 또 추가 부양책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거기서 생각보다 세게 나오면은 중국에서부터 이제 AI PC라든지 이런 것들이 교체 수요가 굉장히 빨리 올라올 수 있다. 이제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레거시 쪽이 좋아진다. 삼성은 첫 번째. 근데 레거시가 좋아진다고 하니까 저도 요즘 경계의 눈빛을 가지고 열심히 기사를 보는데 갑자기 파운드리 쪽에서 막 얘기들이 나와요. 그러니까요. AMD가 삼성이랑 뭐 하기로 했다. 네. 4나노가 수율이 70% 왔다. 70%면은 그거 사실 이제 웬만한 데서 다 맡겨도 되거든요. 이제 영업이 돼요. 3나노는 수율이 40%. 그 다음에 2나노가 30% 돼 있대요. 근데 이제 논리적으로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2나노 30%에서 수주를 받으면 이익이 난대요. 비싸니까. 근데 문제는 그 고객사들이 안 맡기죠. 30% 수율이면은. 근데 그 수율이 지금 TSMC가 한 60% 된대요. 아직까지도 거기도 양산은 아닌데. 근데 이제 삼성에서 그거 지금 박차를 가하는 게 50% 이상 되면은 수주를 받아가지고 빅테크 쪽에서 일부라도 TSMC 거를 갖다 뺏어올 생각 이런 접근을 지금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실제로 또 기사에 나온 거 보면 엔비디아하고 늘 단골이죠. 엔비디아하고 퀄컴은 여기다 또 갔는데 거기서 또 삐져가지고 지금 또 이런다는 말도 있어요. 거기에다가 지금 이제 삼성하고 좀 생각보다도 이렇게 관계가 끈끈한 데가 한 군데 있습니다. 글로벌 빅테크 중에 T자 들어가는 회사가 이게 정확한 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못 하겠는데 그 T사도 이나노 쪽에서 이제 칩 관련된 거 얘기들이 좀 오가고 있다. 그거는 좀 이렇게 화려한 쪽 얘기고 조금 덜 화려한 쪽은 그 파운드리 사장으로 신임 사장으로 임명된 그 한진만 사장이라는 분이 북미 영업통이시거든요, 원래. 네. 그분이 지금 파운드리 사업부에다 요구하는 거는 화려한 거, 비싼 거보다도 일단 레거시부터 수주해라. 공장 돌리자. 그래서 기사도 나왔죠. 5월이면은 풀캐파로 돌아간다고. 그러니까요. 그게 이제 중국 쪽 이제 레거시 쪽이라고 그러면 이제 나노 기준으로 봤을 때 뭐 10나노, 11나노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런 쪽 이제 영업을 해가지고 지금 끌어오는 전략을 지금 하고 있다고 하고 있고요. 또 어제도 보니까 기사가 바이두하고 또 뭐 이제 칩 개발하는 거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도 나왔죠. 그럼 파운드리도 그러면 적자폭을 확 줄이거나 진짜로 2나노에서 수주를 하고 4나노에서 수주를 받게 되면은 생각 이상으로 빨리 올라올 수 있잖아요. 그런 기대감 갖고 있고 그리고 또 HBM 기사도 났잖아요. 지금 얼마 전에 한번 실사 갔다 왔고 다음 달에 한 번 더 그 엔비디아에서 실사 나온다고 하는데요. 지금 설계 관련된 것도 협업을 하고 있고 구체화되는 부분들이 이제 HBM3 관련해 가지고 곧 퀄 통과가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이게 양치기 소년처럼 작년 내내 그랬기 때문에 그걸 어디까지 봐야 될지 모르겠지만 때마침 또 삼성증권에서요. 리포트가 최근에 나왔는데 작년에 HBM3 칩을 판 게 510만 개 정도 3를 10만 개 정도 팔았는데 올해 지금 삼성에서 HBM3 2 버전으로 팔려고 하는 게 950만 개. 그럼 퀄테스트가 아니라 그건 양산 납품을 전제하지 않고는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또 리포트에 언급이 되니까 이제 그 기대감까지 지금 같이 반영이 되고 있다. 그래서 삼성은 갑자기 확 바뀌는 분위기. 최근에 보시면은 또 주가도 아래에서부터 올라온 게 자사주도 사고 연기금도 사주고 있지만 외국인들은 샀다 팔았다 하고 있는데 이번에 그 487만 주 그 생명하고 보험에서 갖고 있던 거 금산법 때문에 강제 매각 비슷하게 팔았는데 그거 물량 그렇게 크게 고민 안 하고 소화돼 버렸잖아요. 네. 안 판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근데 오늘 뭐 어제 오늘에서 팔았을 수는 있어요. 그거 아마 그 할인율이 2% 내외였던 것 같아요. 내가 그날 저가하고 이거 체크해 보니까. 그래서 오늘 6만 7천 원 넘어갔다가 내려갔기 때문에 외국인들 오늘도 한 8, 90만 주 이상 판 것 같으니까 얼핏 계산해 보면 200만 개 정도는 판 걸로 잡히는데
만약에 팔았다고 하면은 그렇게 물량 소화 잘 되고 하면은 생각보다 전자가 우려했던 것보다는 좋아지는 그림이 될 수 있다. 저도 이게 갑자기 저도 제 스스로 제 의견을 바꾼 게 말씀드렸지만 지지난주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화요일까지는 되게 네거티브한 쪽으로 보던데 그 전에 중국 얘기가 들려가지고 제가 계속 모니터링하고 그쪽 접촉을 해서 확인을 했는데 이거 분위기 이상하다 해가지고 이것저것 체크하다 보니까 레거시가 도는구나. 그래서 제가 바로 이제 중립에서 매수로 방향을 바꿨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계속해서 삼성전자는 이제 긍정적인 쪽으로 주가 면에서. 근데 저는 이제 계속해서 요구하는 거는 제발 HBM도 작년처럼 그러지 말고 지금 나와 있는 기사 내용처럼 순조롭게 갔으면 하는 마음이 있고 그 파운드리 쪽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도 계속 그 IR용으로만 많이 했었는데 이것도 설마 그러지는 않겠지 하는 기대 반, 또 그러면 어떡하지 하는 우려 반, 이걸 가지고 있는데 지금 신임 사장께서 레거시 영업해가지고 그거부터 해서 돌려라라는 얘기를 했다는 거 보니까 이게 이제 회사가 화려함, 그 다음에 세계 최고 이거보다는 절박함 같은 게 좀 보이지 않느냐. 그러면은 이전과는 좀 자산이 달라진 것 같다. 그런 맥락에서 삼성전자는 좀 주의 깊게 보셔도 되지 않을까. 근데 진짜로 내부적으로 약간 좀 이렇게 으쌰으쌰 하자는 분위기가 요즘에 좀 많이 바뀌었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삼성전자 말고도 그 밑에 단에 있는 소부장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좀 실질적인 이런 온기가 확산되는 것들 기대를 해볼 수 있다 이렇게 보고 계세요? 이미 올라오는 종목들이 있죠. 네. 많이 빠르게 올라온 거 뭐 당장에 이제 낸드 가격 올라간다고 하니까 사실 감산을 하게 되면은 마이너스인데 가격 올라간다고 하니까 가격 올라가고 쇼티지 나면 다시 증산하겠네 뭐 이러면서 그 전에 한번 제가 이제 약어로 이수똥팔이라고 이야기한 게 있었는데 아무튼 그쪽 관련된 주식이 한번 움직이기 시작하고 그 뭐 보이는 것들 보면은 이제 그런 것들은 분명히 있는데 저는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그 이중의 딜레마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HBM이 된다 그러면은 그쪽과 관련돼 있는 장비 회사들 당연히 좋아야죠. 그 다음에 레거시 쪽이 된다 그러면 또 레거시를 그런다고 해서 삼성이 엄청나게 캐파를 키울까? 근데 지금 이제 레거시 관련돼 있는 회사 그 장비 회사들 주가가 굉장히 좀 세게 올라왔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좀 고민이 돼요, 사실은요. 근데 이제 어쨌든 소부장 쪽에서도 반응은 좀 있을 것 같다. 근데 저는 얘가 진짜 찐수해주냐 아니냐 머리 아프게 고민하기 싫어서 그냥 큰 놈만 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큰 돈만. 그러면은 이거는요. 지금 트럼프 아까 방금 관세도 언급을 해주셨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반도체 보조금 이전에 그 주기로 한 것들 바이든 정부 때 주기로 한 것들 안 줄 수도 있다 이런 얘기 다시 좀 재검토하고 있다라는 내용들 나오고 있잖아요. 이게 반도체 산업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들 발목을 잡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설마 그러겠어 줬다 빼는 짓을 하겠어 했는데 진짜 하려고 하네요. 네. 아이, 대통령만 아니면 욕 세게 해주고 싶은데 일단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우리한테 그렇게 좋은 건 아닌데 포커싱은 지금 TSMC에 돼 있다라는 거죠. 이거는 좀 서글픈 얘기일 수도 있어요. 사실은 삼성이 돼야지. 왜냐하면 삼성이 그만큼 잘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타겟이 된다는 얘기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했던 거는 사실 TSMC거든요. 그래서 이제 TSMC한테 압력을 넣는 게 야, 인텔하고 합작법인 만들어. 니네 자꾸 진출하겠다 이런 얘기만 하지 말고. 근데 제가 TSMC 회장이면 안 할 것 같아요. 미쳤어요? 기술 그쵸. 유출되는데 거기다 해주게? 안 하고 말지. 관세 매기려면 매기라고 그래 그러면 어차피 바가지는 지네가 쓰는 거지 뭐. 그렇잖아요, 사실은. 그 정도 배짱이 회장은 있을 것 같은데 그 이제 거기 총통이라고 그러나? 거기 지금 대만은 총통이죠, 지금도. 거기 그분들이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네. 우리 삼성 같은 경우는 일단 뭐 하이닉스는 사실 피해라는 것도 없고요. 내년 저기 받기로 한 금액 자체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제 삼성은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은 슬슬 발 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아예 슬슬 발을 빼는 것도. 뭐 트럼프 어차피 이번이 임기 마지막이고 다음번에 또 민주당이 혹시라도 되면은 뭐 또 달라질 수도 있는 얘기인데
뭐 굳이 아니 그냥 개인적인 생각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그리고 TSMC하고 차이가 뭐냐면 TSMC는 기술이 되고 그다음에 수율이 나오니까 이미 빅테크한테 다 오파를 받아가지고 받은 걸 근거로 해가지고 지금 공장을 짓고 있는데 삼성은 사실은 우리가 돈 줄 때 너 공장 지어 해가지고 시작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고객도 없어. 수율도 안 나와. 그러니까 중단해 버렸잖아요, 지금. 근데 뭐 이 상황에서 그거 안 넣는다고 해가지고 그 울며 겨자 먹기로 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거기에 대해서 삼성에 대해서 크게 반응을 안 하는 것도 그거 같아요. 근데 저는 뭐 그냥 진짜 안 준다고 그러면은 그냥 시간 끄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 그냥. 어차피 뭐 고객도 없는데 거기 가가지고 빈 공장 다 만드는데 돈 집어넣고 진짜로 안 돌아가면은 바보 되는 거잖아요, 진짜. 그렇죠. 돈만 버리는 거고. 그러니까 그거는 너무 부정적으로만 생각할 건 아니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발 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네. 그러니까 결국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레거시 쪽의 사이클이 좀 돌아올 수 있다는 거, 빨리 돌아올 수 있다는 거, 이거인 것 같습니다. 네, 한번 잘 참고해서 삼성전자 계속 체크를 해보면 될 것 같고요.